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은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대구동찬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롱다리님, 뽀야님, 네, 레몬트님, 네, 실버큐님, 하늘이님, 네, 우상향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개인님도 어서오세요. 네. 대박이다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생크림빵님, 네. 그리고 리쏘님, 네, 크세네포님, 최영희님, 가자아프로님, 그리고 이규진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아, 예, 유튜브로 오셨네요. 네. 배짱대범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그리고 네, 초동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오늘 이제 10월 15일이죠. 딱 10월에 딱 중앙에 있는데, 오늘 지수가 장중에 좀 흔들었죠, 그죠?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뭐 갑자기 마이너스 한 3%까지 좀 장중에 급락을 해서 아마 조금은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종가 관리 잘했고. 그 종목들도 잘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은 어디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 이렇게 이제 이런 걸 얘기해 보려고 해요. 오늘 뭐 방송창 제목은 이제 코스닥 장중 급락 원인 분석 및 대응 전략 이렇게 해놨는데 지수가 그 급락을 해도 종목들이 안전할 때가 있고요. 지수가 급등을 해도 종목들이 좀 불안정할 때가 있어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지수가 급락을 해도 종목들이 굉장히 좋을 때가 있고요. 안정적으로 좋을 때가 있고 반대로 지수는 급등하는데 종목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좀 깨름직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과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은 어떤지, 지수가 불안정한데 종목들은 괜찮은 건지, 지수는 괜찮은데 종목들이 시원찮은 건지, 그죠? 네. 그거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힌트를 좀 드렸는데 창투사들이 되게 좋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드렸었죠. 지나가듯이 힌트를 드렸는데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 오늘 좀 풀어서 얘기를 해드리죠. 네, 자 준비되셨죠? 자 그러면 네, 바로 들어가죠. 예, 용대왕님도 어서 오시고요. 양평호수님 그리고 돈마니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하이웨님도 네, 오셨네요. 자, 준비되셨죠? 자, 그럼 바로 보죠. 자, 최근에 그 미국 증시 있죠? 요거 잠깐만 체크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 어제 미국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으로 끝났죠, 그죠?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수 얘기할 때는요 무료방송할 때 지수 얘기를 할 때는 뭐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 거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수는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거의 대부분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지수를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수 얘기하는 걸 이렇게 쭉 들으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네.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게 들으려고 이제 얘기를 꺼내는 거니까요. 자 보시면 다우지수가 하락한 거를 다 메꿨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덩이라고 그랬죠. 구덩이를 다 메꾸고 나면 살짝 이렇게 꺾었다가 가요. 아셨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네. 그리고 미국 대선 전에 증시가 보통 누른다 그랬죠. 어제 다 얘기해 드렸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겠네요. 그죠? 네. 하락했던 거 이 구덩이를 다 메꿨고 그러니까 옆으로 살짝 누르는 거죠. 주가가 옆으로 이렇게 돌릴 때 있죠. 앞으로 이제 횡보할 때 우리가 이거를 돌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주가를 돌릴 때는 이렇게 고무줄 잡아당기듯이 이렇게 팽팽하게 이렇게 횡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횡보하죠? 살짝 눌러주면서 이렇게 물결 치듯이 횡보하죠. 그렇죠? 자, 물결 치듯이 횡보하는 게 정상이다 아니다? 정상이에요. 그렇죠? 다시요. 주가가 횡보할 때 고무줄 이렇게 잡아당기듯이 이렇게 팽팽하게 횡보하는 게 아니라 파도 치듯이 이렇게 출렁이면서 횡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만약에 출렁이듯이 횡보를 하는데 출렁이는 게 저기 서해 바다처럼 잔잔할 수도 있고 동해 바다처럼 이렇게 셀 수도 있겠죠. 네. 머리가 복잡할 때는 동해 바다가 최고예요. 동해 바다가 네. 파도 치는 거 보면 진짜 시원하더라고요. 다시요. 네. 서해 바다는 상대적으로 잔잔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출렁이는 게 좀 덜한 게 좋을까요? 아니면 큰 게 좋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죠. 어떤 게 좋을 것 같으세요? 덜 출렁이는 게 좋을 것 같죠? 그쵸? 하락 같은 거 좀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근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속 터져요. 특히 여기 단기 위주로 하시는 개별주, 테마주, 단기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요, 속 터져요. 왜 그러겠어요? 단기 좋아하시죠? 단기 좋아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수가 크게 출렁출렁여야지 단기 매매가 잘 된다고 늘 말씀드리죠?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천천히 이러죠. 네, 이러면은 여러분들 속 터진다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처음에는 좀 세게 확 들고 그 다음에 조금씩 이렇게 파동이 좀 작아지는 거 이런 거 나오면 좋습니다. 그러면 단기 매매하는 사람도 좋고요. 스윙으로 하시는 분들도 수익 많이 나요. 왜냐하면 출렁출렁이면서 갈 것들은 가고 매집할 것들은 매집을 하고 누르기 때문에 아주 재밌습니다. 네. 주가가 약간 좀 세게 출렁해야지 그래야지 주식할 맛이 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차트를 제발 기법이나 이런 걸 배워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자꾸 부딪히면서 해보시면 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수가 떨어지는 거는 다 피하고 다른 말로 뭐냐면 고생하긴 싫고 그죠? 네. 올라갈 때는 다 그죠? 네. 참여해가지고 수익 내려고 하는 사람 한마디로 얍삽한 거죠. 증시 하락할 때는 현금만 늘어서 뭐 하락을 피하고 올라가는 거는 다 따라하고 싶고 네. 그게 여러분들 실력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저 그거 실력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얍삽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해보죠. 증시가 하락하면 그걸 피한다고요? 그거를 맨날 피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주식이 올라갈 때 거기에 주식이 올라갈 때 수많은 수익을 내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지수가 조금 하락한다고 해서 뭐 잔머리 쓰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수익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요, 단기건 수익이건 중기건 장기건 똑같아요. 지수가 좋든 나쁘든 그냥 부딪혀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세요? 지수가 뭐 이런 식으로 폭락을 하든 뭐 이런 식으로 오르든 뭐 살짝 누르다 가든 말든 그냥 늘 꾸준하게 그 자리 지키면서 주식하시는 분들, 뭐 단기 좋아하면 단기로 가는 거고 스윙이 내 스타일이면 그걸로 가는 거죠, 그죠? 네.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버시지. 뭐 증시가 조금만 하락하면 뭐 조정이다 그러면서 뭐 현금 늘리고 뭐 물타기 하고 뭐 빠졌다가 들어왔다. 얍삽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푼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돈 절대 못 봅니다. 세력이 가만두겠습니까? 세력이 그런 사람들 절대로 가만히 안 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기법이라고 배우지 마시고요. 제대로 된 걸 배우셔야 돼요. 정말 큰 돈 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잔파도 안 탑니다. 큰 파도 타지. 맞잖아요, 그죠? 네, 잔파도 안 타요. 여러분들도 큰 파도 타는 걸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결론은 뭐예요? 지수가 더 출렁이어주면 우리는 좋다 이거예요. 변동성이 생기니까. 그러면 단기하는 사람, 스윙하는 사람 다 좋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수가 오늘 좀 출렁였다고 해서 너무 놀라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서 한번 세게 급락했죠. 그래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네, 파동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처음에 세게 맞았죠. 여기에서 그죠? 그 다음에 쭉 반등 나왔죠. 그 다음에 좀 짧아요. 그 다음에 또 짧고 이렇게 되겠죠. 나중에 요거를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그 유명한 삼각수렴형이 나오고 세력이 여기서 날려버리죠. 그러니까 단기 좋아하는 사람들 여기서 단타를 치면서 수익을 내는 거고 스윙이나 중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주식을 조금씩 모아가면서 수익을 동시에 내면서 나중에 누적 수익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단기 매매하는 사람, 스윙을 하는 사람 다 좋다는 얘기예요. 누구만 안 좋느냐? 잔머리 쓰는 사람. 그 사람들은 큰 돈은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돈 절대로 못 봅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그래요. 하도 많이 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선택과 집중입니다. 많은 그럴싸한데 잔머리 쓰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나중에 세월 지나보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저는 다른 사람들 방송 안 들어요. 늘 말씀드리죠. 제가 선택과 집중 저 얘기를 10년 전에 제가 했었어요.
저도 저 이제 저런 이제 스타일로 해봤거든요. 성공할 때는 잘 되는데 안 될 때는 되게 안 됩니다. 그래서 1년 평균으로 따져보니까 저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같은 이제 시장에서는요, 선택과 집중보다는 그 우보말리라는 말 있죠. 우보말리, 우공이산, 그죠? 네. 미련한 것 같아도 여러분들 분산 투자하시고 마음을 편하게 잡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매일스럽게님 어서 오세요. 네. 마음을 편안하게 잡수세요. 그래야지 큰 돈 버세요. 큰 돈 버시려고 하는 분들이 작은 파도, 잔파도 사시면 되겠으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코스닥 지수가 이제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3.2%까지 급락했죠. 저도 보세요. 이제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 이게 분 차트인데요. 5분봉으로 볼까요? 이게 코스닥 5분봉 차트인데 뭐 10시 반까지는 장중에 이제 회원들 방송을 하거든요. 9시부터. 하고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회원들 쉬시라고 하고 저도 이제 뭐 종목들 보고 회원들 뭐 상담해드리고 막 그래요. 장중에 이제 잠깐 이제 제 아는 분이랑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증시가 막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순간적으로 우리나라에 어디 미사일 떨어졌나 그랬어요. 웃으면서 들으시는데요. 어디 미사일 떨어졌나? 갑자기 왜 이래? 그랬어요. 네, 실제로 그랬어요. 왜 이래? 그리고 이제 종목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보유 종목 중에 뭐 10몇 프로까지 급등했다가 순간적으로 막 마이너스까지 가는 게 있었어요. 플러스 10% 이상 급등하다가. 그래서 어디 미사일 떨어졌나? 그러면 다 급락해야 되는데 몇 개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투매 나왔구나. 바로 투매가 나왔겠구나. 그래서 쓱 봤어요. 봤더니 개인들이 투매했더라고요. 네. 웃으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뭐 전쟁이 그렇게 쉽게 납니까? 그죠? 네. 보시면 오늘 자 왼쪽 오른쪽 보시면 이걸 봐야죠. 네. 오늘 일본 증시 어떻게 끝났어요? 마이너스 0.5 변동성이 없었죠. 캔들 잘 보세요. 몇 퍼센트 움직였나도 중요하지만 변동성이 없었죠. 거래도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중국 상해 증시 보시면 오늘 맞죠? 10월 15일 마이너스 0.2% 약간 하락으로 끝났는데 변동성이 없죠. 거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왜 코스닥만 저러고 있을까? 답 나왔잖아요. 투매 나온 거죠. 코스피도 보시면 오늘 거래가 늘면서 하락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투매 나온 거죠. 그냥 개인들이 놀란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원래 이렇게 구덩이 있죠. 구덩이를 다 메꾸면 이게 구덩이인데 이 구덩이를 다 메꾸면 살짝 한번 꺾어요. 그러니까 눌릴 자리에서 눌린 건데 개인들이 놀래가지고 손절한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개인들 마음이 항상 불안한 거예요. 조종을까봐.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맨날 그러잖아요. 지수 얘기할 때 불안해지지 마시라고. 12월 달에 대주주 뭐예요? 대주주 10억에서 3억에 낮춰지는 거. 그것 때문에 조종 온다고 사람들이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미치겠어요 진짜. 12월 달에 조종 온다고 폭락 온다고 그것 때문에 벌써부터 개인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올해 내내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뭐였어요? 기다리는 조종은 오지 않는다. 개인들이 조종 온다고 해놓고 개인들이 조종 온다고 했을 때 조종 오는 꼴을 한 번도 못 봤다 그랬잖아요. 심지어 조정이 나와야 되는 자리에서 급등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12월달 조정을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미치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그러는 거예요. 3개월만 열심히 하시라고 해요. 사람들이 12월달까지 폭락 나온다고 했거든요. 주식 안 간다고. 그러니까 거꾸로 하시라고요. 12월달까지라도 열심히 하세요. 큰 돈 벌 수 있어요. 벌써 우리 방 회원들은 돈 벌고 있어요. 오늘도 상한가 2개나 나왔단 말이에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창투사예요.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자꾸 한눈 파시면 안 돼요. 지수는 한마디로 누릴 자리에서 눌렸고 여기에서 이왕 눌러주는 거 확 눌러주는 게 좋은 거예요. 다른 나라 하나도 안 흔들렸는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락을 했냐 이거죠.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만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산국가인 중국도 급락 안 했거든요. 근데 훨씬 잘 살고 있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증시가 흔들리겠어요. 특히 코스피 지수는 1.3%까지 밖에 장중에 최대 1.3%까지 밖에 안 빠졌는데 코스닥은 더 민감하게 빠졌죠. 어디까지요? 마이너스 3% 넘게.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해서 그래요. 오늘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그냥 빅히트죠. 회사 이름은. 요거 상장했죠.
신규 상장했는데 아주 뭐 오늘 대단했죠, 그죠? 네. 잘 보이지도 않아요. 요거죠. 네. 오늘 아침에 그 속된 말로 따상이라고 하죠. 네. 공모가 대비 2배로 시작해서 그죠? 상한가도 찍고 내려왔는데 오늘 뭐 아주 그냥 내리 꽂아놨어요, 그죠? 뭐 거래량 보면은 뭐 대단하죠, 그죠? 이게 오늘 거래 대금이 얼마나 나왔나요? 개인들이 오늘 이거 매매를 엄청나게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네. 거래 대금이 얼마입니까 이게? 아이고 뭐 개선도 안 되는군요. 네. 한눈에 딱 봤을 때 얼마다 딱 지금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오늘 저기 뭐예요? 거래가 많이 됐어요. 세볼까요? 얼마입니까? 이게 1조 넘게 된 거 아닌가요? 2조 원 아닌가요? 맞습니까? 그죠? 한 2조 원 가까이 거래된 거죠? 2천억이 아니라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거래가 많이 된 거예요. 빅히트가 이게 거래소에 상장됐죠, 그죠? 자 보세요. 오늘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현대한테 낮에 보여드렸는데 네. 빅히트 분차트 모습을 보면 코스닥 지수랑 거의 똑같습니다. 자, 요 얘기 잠깐 해드리고 이제 그 창투사 얘기랑 그 얘기 해드릴게요. 네, 앙드레님 어서 오세요. 네. 아침에 이게 5분봉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15분 정도 빅히트가 쫙 올라갔어요. 봉이 3개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급락했죠. 그리고 옆으로 쭉 하락하다가 1시 넘어서 저점을 찍으면서 확 급락했죠. 그렇죠? 네. 계속 이제 끌어내린 거예요. 오늘 빅히트 아침에 사가지고 물린 개인들 어마어마할 거예요. 30만 원짜리 물려보세요. 되게 아프거든요. 네. 근데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분차트가 거의 비슷합니다. 재밌어요. 오늘이거든요. 코스닥 분차트예요. 딱 15분 동안 떠 있었죠. 그리고 빅히트 급락할 때 같이 급락했고 1시 반 정도에 거의 비슷하게 저점을 찍죠. 그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빅히트 차트랑 거의 비슷해요.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코스닥 지수가 급락한 게 빅히트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무리가 있습니다만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상했죠? 아니 코스닥이 왜 저렇게 급락해? 사람들이 빅히트 그 상장하는 거에 관심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거래대금이 저렇게 많이 나왔다는 건 대단했다는 얘기거든요. 아셨죠? 네. 이따가 밤에 그 빅히트 저런 것들 분석하는 거 하나 올릴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그런 게 있습니다. 남들이 다 관심 갖는 거 같이 관심을 가지시면 수익 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수익이 잘 안 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빅히트 말고 그렇죠? 네, 다른 거 찾으세요. 뭐요? 지금부터 보세요. 아까 처음 했던 얘기 그거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제 지수 얘기를 좀 해드렸고 제가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 했던 얘기가 뭐였죠? 지수가 안 좋은데 상대적으로 지수는 불안불안해 보이는데 종목들이 좋을 때가 있고 지수는 되게 좋아 보이고 올라가고 있는데 종목들이 좀 현찮을 때가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지금 어느 때냐? 지수는 되게 불안정해 보이는데 종목들은 굉장히 셉니다. 무슨 얘기냐? 차트를 몇 개 보여드릴게요. 어제 저희 방에서 한 5개 이제 수익 실현했다 그랬죠? 네. 그리고 오늘도 갖고 있는 것 중에 2개가 상가 들어왔는데 그걸 보여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자, 보시기 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수가 불안불안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수가 이렇게 시원하게 촥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 올라가다가 떨어질 것 같은데 촥 올라가는 차트가 있잖아요. 이렇게 촥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치고 나가는 차트가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딱 보기에 갈만하면 꺾어버리는 거 있어요. 네, 갈만하면 머리만 들면 꾹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 되게 수익도 안 나게 하고 불편해 보이는 차트가 있거든요. 현재 코스닥 지수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마치 지수만 보면은 막 지수가 급락할 것 같아요. 자 볼까요? 지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코스닥 지수 네 일봉으로 그렇죠.
보시면 보세요. 막 가다가 급락했죠. 근데 조금 들더니 막 또 이렇게 급락하는 것처럼 보이죠. 비관적인 사람들이 이 차트를 보면요 어떻게 보냐면 차트 보통 여러분들 요만큼만 보시죠. 그죠? 네. 그러면 이 차트를 어떻게 보냐면요. 막 운봉이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그러면 되게 이게 무거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차트가 이렇게 급락할 것처럼 그런 상상이 되게끔 보여요. 차트가 안 좋게 보인다. 그래서 그 주린이 분들, 초보분들이 주식 한 3개월, 6개월 하시는 이 초보분들이 이런 차트를 보면 막 조만간 급락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떨어질 때 너무 강렬하게 떨어지니까. 올라갈 때는 막 좀 부족한 모습으로 막 올라가고 약하게 올라가고, 급락할 때는 막 시원하게 급락하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음봉 나와도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누가요? 특히 초보들이. 거기다가 이제 뭐 유럽에는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도 창궐 하고 있고, 그죠? 우리나라 돌아가는 거 보니까 좀 그렇고, 그죠? 거기다가 뭐예요? 정치권은 맨날 이상한 얘기 나오고 있고, 그죠? 야당은 야당 역할을 못 하고 있고, 답답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뭐예요? 방금 말씀드린 코로나에 경제사정 녹록해 보이지 않고, 거기다가 정부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대주주를 뭐 10억에서 3억으로 낮추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들 하시겠어요. 심리도 불안한데 차트도 보니까 영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수만 딱 그런 마음을 갖고 지수를 쳐다보면 지수가 막 하락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 나쁜 아저씨들, 비관론자 아저씨들이 막 하락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들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특히 귀 얇으신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내 스스로 귀가 얇다 그러신 분들은 어지간하면 그냥 제 방송만 들으세요. 여기저기 두루두루 듣지 마시고. 병 와요. 많은 좋은 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병 온다니까요. 정신병 옵니다.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너무 많은 사람들의 전문가 또는 좋은 자들의 얘기를 들으시면 정신병 옵니다. 수익이 오는 게 아니라 정신병이 온다고요. 아침에는 긍정론자, 점심에는 비관론자, 저녁에는 어정쩡한 사람 얘기 듣고 주무시면 머리에 뭐가 남겠어요? 아무것도 안 남죠. 정신병 오는 거예요. 더 헷갈리니까. 아니면 저랑 비슷한 사람, 그죠? 네. 그런 성향이 비슷한 전문가 한두 명 걸 듣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지 일관되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지수를 차트로만 놓고 보면은 아래쪽으로 쏟아질 것처럼 생겼어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런데 그렇죠? 지수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막 이렇게 떨어지게끔 생겼어요. 제가 방금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전문가인 제가 봐도 차트만 보면 그렇게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정상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종목이잖아요. 차트는 여러분들 세력들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지수지 않습니까? 근데 지수 안에 들어와 보면 그 안에 구성 종목들은 여러 개가 있죠. 뭐 대형주도 있고 중형주도 있고 소형주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대선주도 있고 정책주도 있고 실적주도 있고 뭐 턴어라운드 주식도 있고 뭐 가치주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부류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 중에서 분명히 살아남아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수는 밑으로 급락할 것처럼 생겼지만, 그래서 비관론자들의 말이 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종목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옆으로 횡보하다가 살짝 올라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지난달부터. 다시 해드릴게요. 이미 지난달부터 지수는 막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되게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일반 종목들 중에 세력이 매집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서서히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자, 3월 달에 폭락 들어왔죠. 팬데믹 때문에. 그러고 나서 반등 나왔죠. 반등 나오고 못 가고 6, 7, 8월 달, 9월 달 그때까지 박스권 만들고 있던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소외주. 그러니까 앞에서 못 가고 못 갔던 종목들. 그러니까 소외주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여기에서 살짝 천천히 올리고 있었어요. 박스권을 돌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있다가 지수가 딱 20일선 돌파하고 올라오니까 여기서부터 급등하기 시작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였냐? 창투사였어요. 창투사가 지금 오르기 시작하는데 제가 창투사 한번 보세요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기억하시는 분들 1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한번 찍어보세요. 네. 못 들으셨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엊그제 공개방송할 때도 제가 슬쩍 지나가면서 얘기했었고 무방에서 얘기했거든요. 지난주에도 슬쩍 얘기했고 이번 주에도 한 2번 얘기한 것 같은데 무방에서 기억하시나요? 네.
지나가면서 슬쩍 얘기했어요. 그게 무방위원분들한테 힌트 드린 거죠. 라이브 우리 정의원들한테는 맨날 얘기했고, 그렇죠? 네. 창투사가 살아있다는 거는 좋은 거다라고 했거든요. 창투사가 이러고 있었다고요. 왜 창투사를 얘기했냐면 코스닥이 정말로 조정이 올 것 같고 붕괴되잖아요. 그러면 창투사도 같이 붕괴돼요. 여러분들은 코스닥 하면은 바이오만 떠올리시는데 아니에요. 창투사가 있어요. 창투사가 원래 코스닥 지수하고 굉장히 친해요.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창투사들의 시가총액은 굉장히 적습니다. 합쳐도 얼마 안 되거든요. 바이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약간의 그런 거 있어요. 바로미터. 네, 그런 역할을 좀 해주거든요. 저는 창투사를 되게 좋아해요. 네. 근데 창투사들이 앞에서 못 가고 있다가 스물스물 조금씩 올리고 있었어요. 뭐예요? 지수는 막 아래쪽으로 막 쏟아질 것처럼 이렇게 겁을 주고 있지만 실제로 종목들은 창투사나 아니면 앞에서 못 가던 소외주들은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살짝 위쪽으로 돌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로 조정이 오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진짜 조정이 오면 위쪽이 아니고 아래쪽으로 슬슬 빠집니다. 지수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종목들은 이 박스권 아래쪽으로 슬슬 이탈하고 있어요. 왜요? 조정을 시작한 거예요. 이미 종목들이 슬슬 빠지고 있어요. 자, 창투사 중에 누굴 보면 되냐면 오늘 상한가 들어온 TS 인베스트먼트를 보면 돼요. 자, 2월 달 있죠? 2월 말에 2월 22일인가 하여튼 2월 20일 이후에 그 대구 34번이지 35번이지 뭐 이제 기억도 이제 가물가물하네요. 그 대구 신천지 그때 이제 그 사태 터지면서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확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언제 2월 말이었죠? 2월 말이 여기에요. 이건 지수가 아니고 TS 인베스트먼트 창투사 중에 대표적인 회사거든요. 이게 뭐하고 있었냐면 원래는 이제 그 연초에 총선을 앞두고 일자리 정책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일자리 이 창투사들이 다 계열이 좀 다 다른데 성격이 다 달라요. 창투사들은. 근데 일자리 관련돼서 특화되어 있는 창투사가 있어요. 몇 개 있거든요. 근데 그 창투사 중에 TS 인베스트먼트가 양봉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열심히 눌림목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들고 이제 구정 전에 이제 가볼까 하고 머리를 들고 있었는데 웬걸 중국의 더러운 우한폐렴이 퍼지더니 중국 우한이 봉쇄됐대요. 그러더니 중국의 보따리 상들이 우리나라 건너와서 마스크를 사재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투사 세력 입장에서는 환장하는 거죠. 이제 가자 이러고 있는데 저기 총선 정책줄 한번 가볼까 했던 것 같아요. 가자! 그랬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서 하락을 한 거죠. 순간적으로. 그쵸? 네, 하락을 하고 옆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그냥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이렇게 돌고 있었던 거예요. 박스권이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총선 전에 한번 해보려고 눌림목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 그런 시끄러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락을 하죠. 이게 뭐예요? 박스권 이탈한 거예요. 이탈하고 반등 나왔는데 실패하고 쫙 벌어진 거죠. 실제로 코스닥 지수가 무너지거나 그럴 때 창투사가 이런 식으로 박스권 바깥으로 밀려 떨어집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팬데믹 때문에 3월달에 폭락하고 나서 급반등 나왔죠. 급반등 나오면서 뭐 했어요? 원래 자기가 있어야 될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거래가 또 터지죠. 눌림목인데 세력들이 인내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4월달, 5월, 6월, 7, 8, 9, 10 그러니까 6개월 정도를 이 박스권에서 이제 있던 거예요. 왜냐면 창투사가 그렇게 급등할 만한 그게 없다 보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칼만 갈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박스권, 눌림목, 다른 말로 이제 매집이죠. 보이시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러니까 들었다 놨다만 하면서 매집만 하고 시세 분출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창투사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창투사 조만간 할 거라고. 이게 왜 그랬냐면 창투사도 이게 운이 없었던 게 치인 거예요. 어떻게 치였냐? 창투사는 원래 1년에 한두 번은 급등하거든요. 최소한 한 번은 급등하는데
박스권을 뚫고 가려고 했더니 중국 우한 폐렴이 왔어요. 4월달에 딱 들어놓고 이제 21선 위에서 한번 가려고 했더니 여기에서 기억하시죠? 서울 이태원에서 코로나가 터졌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시 이제 내려왔다가 이제 준비를 하고 올라가려고 했더니 북한의 김여정이 개성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어요. 그러니까 또 끌려 내려오는 거예요. 정신없는 거예요. 이제 바닥을 잡고 그래 우리 갑시다. 8월달에 딱 들었는데 또 코로나 터졌어요. 또 떨어지는 거예요. 네. 재밌죠? 이제 가볼까 하고 딱 들었는데 추석 전에 폭락 나왔네요. 지수가. 그러니까 또 깔아는 거예요. 차트를 이런 식으로 분석하셔야지 뭐 21선 스토캐스틱 뭐 보조지표 해보세요. 그게 되나 안 맞지. 기억력이 좋아야 돼요. TS 인베스트먼트를 지금 차트를 그냥 제가 막 해석을 해드리잖아요. 차트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보조지표 하나도 없잖아요. 심지어 이동평균선도 없어요. 21선 그냥 허전해서 하나 넣어놓은 거예요. 그냥 보조지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혼자서 막 열심히 설명이 되죠, 그죠? 이게 뭐야, 박스권이라니까요. 갈만하면 누르니까 세력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세력이 방법을 찾아냈어요. 어떻게 해요? 크래프톤이라고 그 아세요? 그 배틀그라운드죠? 젊으신 분들 요즘에 게임 많이 하는 거 배틀그라운드라고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 있어요. 그 회사가 시간에서 시간 장애 그 상장이 안 돼 있는데 내년에 상장한대요. 상장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시총이 벌써 13조 원인가 넘었대요. 근데 TS 인베스트먼트가 거기에 투자했대요. 거기서 투자했다는 거예요. 지금 난리 났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그 재료로 상한가 간 거예요. 세력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날려버린 거예요. 제가 공방할 때 그랬잖아요. 이런 종목들 앞으로 많이 나올 거라고. 이게 지금 박스권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죠. 기법 강의하면 해드리는 거예요. 박스권을 그면 저는 이렇게 봐요. 근데 이거는 4월달부터 기준을 했을 때 박스권 이렇게 봐주는 거고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박스권 돌파 못하고 있다가 오늘 돌파한 거죠. 근데 실제 박스권 이게 아니에요. 더 이거를 세밀하게 보면 박스권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린다. 6월달에 하락하고 나서 그 이후에 여기 안에서 왔다 갔다 했죠. 그렇죠? 네. 잘 보세요. 지수가 조정이 온다고요? 대주주 뭐 그것 때문에 폭락 온다고요? 그 지수가 막 보니까 막 쏟아질 것 같고 막 그렇게 생겼죠. 근데 종목들은요. 슬슬 올리면서 박스권 돌파시켜놨잖아요. 안 보이세요? 박스권 돌파시켜놓고 가는 거 아니에요. 박스권은요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박스권 돌파한 거 맞잖아요. 제가 이렇게 거드리니까 돌파했던 거네? 근데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인다니까요. 급등주 검색기 한번 써보세요. 절대 안 나와요. 절대. 그래서 종목을 못 뽑겠으면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왜요? 세력이 얼마나 못됐는데요. 급등하기 전에 이거 안 보이세요? 분봉 때린 거? 지금 보니까 상한가 나오고 나서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사람 속 뒤집어 놓는 거예요. 전문가가 왜 필요한지 한번 보세요. 네. 이게 뭐냐면 아침에 4% 급등 출발했어요. 이러면 좀 설레죠? 근데 15%까지 급등했어요. 보이시죠? 장중에 최고가 15%. 근데 끝날 때는 마이너스 2%. 거래 살짝 터지고. 네. 이렇게 보면 거래가 좀 있잖아요. 300만 주 이상 나왔거든요. 적은 거래는 아니에요. 뭐예요? 욕 나오는 거죠. 들었다 만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서 하루 이틀 더 눌러버리죠. 그러면 사람들이 짜증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올리죠. 서서히 나가라고. 여기서 못 파셨죠? 자 나가세요. 그러면서 올리는 거예요. 나가죠?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촥 올려버리는 거예요. 요즘엔 종목들이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급등은 이틀에서 3일 정도, 길면 5일에서 6일까지 가긴 하는데 보통 양봉 두세 개 쫙 올려버리고 세력 나가버려요. 여기에서 이제 들고 있다가 상한가 두세 개 보급하면 수익은 최소한 50%에서 많으면 100%. 일주일 안에 이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방은 단기보다 이런 식의 스윙을 더 좋아하는 거죠.
자, 지수가 아래쪽으로 쏟아질 것처럼 그렇게 생겼지만 종목들은 어때요? 이런 종목들이 널렸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회원들한테는 다 보여드렸어요. 우리 방 종목들은 되게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최근에 추천 나왔던 것들을 쭉 보여드렸어요. 맞지 않느냐. 회원들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아, 멀쩡하구나. 그래도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에스코넥도 원래 일자리 관련주거든요. 근데 오늘 이게 에스코넥은 딴 걸로 왔어요. 뭘로요? 저기 정세균 총리가 이제 발언하신 게 있는데, 그 수소 경제, 수소 에너지 그쪽을 해가지고 수소 발전 그쪽 이런 걸로 해서 오늘 급등했어요. 에스코넥을 이게 원래 일자리 관련주인데 이쪽으로 바꿔가지고 세력들이 올려버린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조정 온다고요? 조정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잘 보세요. 6월달에 그 투매 나왔었죠. 그 이후부터 해볼까요? 이것도 원래 코로나 터지기 전에 주가가 올라갔었어요. 왜요? 총선을 앞두고 가장 정책이 많이 나오는 정책 발표 중에 총선을 앞두고 정책 발표를 많이 하죠. 어떤 정책을 많이 발표하겠어요? 일자리 정책을 많이 발표한단 말이에요. TS 인베스먼트, 윌비스, 에스코넥 같은 계열은 뭐냐면 일자리 관련주들이었어. 이게 다 좋았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중국 때문에 다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세력이 여기서 물렸을까요? 안 물렸을까요? 물렸어요. 세력도 물려요. 근데 개인들, 비관론자 그 아저씨들은 절대 안 물릴 자신이 있대요. 미쳐버리겠어요. 세력도 요즘에 분산 투자합니다. 세력도 물린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안 물리겠대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세력이 바보예요? 세력이 바보라서 물리겠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물리는 거거든요. 비관론자들은 안 물릴 자신이 있대요. 거짓말이에요. 제가 대놓고 그러잖아요. 거짓말이라고. 손절을 하면서 주식을 잘하는 방법을 배우지 마세요. 손절을 안 하고 주식을 잘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그게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잔머리 쓰는 게 아니라 잔파도 타는 게 아니라 큰 파도 타는 걸 알려드리잖아요. 자, 아무튼 그때 이후에 못 갔지. 아무튼 한마디로 뭐냐면 속된 말로 재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누가 알았겠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터질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자, 그 이후에 4월달에 반등 나오고 주가가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져 있었죠. 맞죠? 자, 박스권을 크게 그으면 어떻게 긋느냐? 이렇게 긋는 거예요. 박스권을 오히려 더 이탈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죠? 박스권 안에 있었죠. 6개월 넘게. 그렇죠? 오늘 보니까 어때요? 오늘 뚫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아까 TS 인베스먼트랑 차트를 똑같이 그으면 돼요. 어떻게 해요? 6월달에 그 폭락 나왔었죠? 요때 이후로 박스권을 설정하면 박스권을 이렇게 긋는 거죠. 이렇게 긋는 거예요. 좀 낮춰서 볼까요? 여기에 맞겠다. 요쪽. 여기에 박스권이에요. 실제 여기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작은 박스권이죠. 8월달에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 약간 과매도도 나왔었고. 잘 보면 뭐예요? 박스권을 이렇게 돌다가 거래가 실려서 돌파했던 거예요. 가려고 했는데 추석 전에 폭락 나오니까 눌렀는데 여기 뭐예요? 여기서 지지했던 거예요. 박스권 저항이었는데 지지로 바꿔놓고 여기에서 이렇게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박스권 돌파하고 상승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거 상상하시면 돼요. 북한 보면은 미사일 자주 쐈죠. 옛날에 미사일을 어떻게 쏴요? 뭐 다 다르긴 하지만 발사대에다가 딱 올려놓고 쏘죠. 미사일을 땅에서 이렇게 눕혀놓고 쏘진 않잖아요. 하늘에다가 하늘 향해서 직각으로 해놓고 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사일을 쏘려고 발사대에 딱 올려놓고 카운트다운하고 있는 거예요. 쏘려고. 그게 뭐예요? 박스권을 돌파하고 얹어놓고 있는 이 모습. 요게 발사대에다가 미사일 딱 장착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 모습이 바로 요거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9월달하고 10월달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투매 나온다고 너무 겁내지 마셔라. 종목들이 되게 좋은 게 많다. 거래 솟구친 거 보세요. 이거 눌림목이었거든요. 눌림목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처음에 들을 때만 거래가 있고요. 그 뒤엔 거래가 전혀 없어요. 세력이 팔아먹는 건요. 처음에도 거래가 많고 뒤에도 많아요. 세력이 팔아먹고 있으니까. 이런 건 거래 없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눌림목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세력의 눌림목이 굉장히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하죠. 급등주들은 막 여러분들이 사자마자 세력이 매집한 그 급등주들은 여러분들이 사자마자 막 1%, 그 다음날은 3%, 그 다음날은 막 10%, 20%씩 천천히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막 상한가 3, 4개씩 줄 것 같죠. 뭐 급등주가 저기 별 5개짜리 호텔인 줄 아세요? 호텔 가서 비싼 호텔 가면 정말 서비스 정말 잘해주죠. 여러분들은 급등주가 그런 호텔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천만에요. 제가 오죽하면 저도 말을 참 가려서 하는 사람인데 오죽하면 세력 매집주 급등주를 전 이렇게 표현해요. 야생마다 야생마 중에서도 미친 말. 얼마나 거칠면 제가 미친 말이라고 하겠어요. 매집을 잘해놓은 주식일수록 정말 미쳐서 날뛰어요. 그걸 혼자서 해보시겠다고요? 검색도 안 되는데 그걸 들고서 혼자서 해보시겠다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난리를 친 다음에 상한가 나와요. 아까 TS 인베스트먼트도 상한가 나오기 전에 이거 했잖아요. 한다니까요, 다. 그리고 상한가 치는 거예요. 그리고 뚫고 나가는 거죠. 재료를 세력들이 만들었잖아요.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세력들이 잘 안되면 재료를 바꿔버린다고. 일자리 정책주였는데 세력들이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이 옷이 여러 벌이 있어요. 여러 벌. 재료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라니까요. 이걸로 안되면 저걸로 바꿔서 가요. 남성 있죠? 저희 방에서 얼마 전에 수익 냈던 거. 남성도 똑같다니까요. 코로나 전에 한번 가보려고 들었다 놨다 했었어요. 왜요? 이낙연주였으니까. 근데 그때 이낙연주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쵸? 그러면서 뭐 했어요? 그냥 눌림목 박스권이었어요. 그리고 슬슬 거래가 나오면서 작업하고 있던 거예요. 돌파하려고. 거래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 아마존이랑 친해 그러면서 막 급등했잖아요. 차도 똑같죠? 재료는 다 다른데 대손주 뭐 이런 것도 다 다른데 보세요. 똑같잖아요. 차트는 똑같이 생겼다니까요.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금 종목 얘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뭐 네온테크? 두세 개 넣어볼까요?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작은 박스권이죠. 이만한 거. 9월달하고 9월달에 거래 들어와서 들었다 놨다 세력 매집했잖아요. 근데 9월달에 개인들 뭐 했어요? 9월달에 개인들이 뭐 했냐고요. 나스닥 지수가 9월 초에 급락하니까 우리나라 조정 온다고 9월 초부터 개인들 주식 던지고 주식 안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맨날 그랬잖아요. 제발 지수 좀 똑바로 좀 보시라고. 겁내지 마시라고. 9월달에 매집하시면 10월달에 큰 돈 벌 수 있다. 추석 전에 겁내지 말고 매집하셔라. 무방에서 제가 얼마나 많이 외쳤어요. 그쵸? 제 얘기를 듣고 저한테 그때 제 말을 믿어주신 분들은 지금 수익이 많이 나고 있고요. 제 얘기를 반만 믿었거나 반신반의하셨던 분들은 지금 아마 되게 힘드실 겁니다. 수익이 여전히 안 나니까. 근데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얼른 매집하셔야 돼요. 아무튼 9월 초에 나스닥 지수 급락하니까 뭐 개인들 거의 뭐 아비규환이었어요. 나스닥 지수가 하루에 막 5%씩 그러니까 3일 연달아 급락하니까 거의 뭐 개인들 패닉에 빠지더라고요. 겁내지 마세요. 주식은 원래 이렇게 출렁출렁이면서 파도를 치면서 가는 거예요. 그 파도가 잔잔하면 잔잔할수록 여러분들 지루하고 따분하고 심심해서 속 터지세요. 즐기세요. 뭐를요? 유동성과 변동성을 즐기셔야 돼요. 주식은 유동성이 풍부할 때 많이 가요. 그리고 변동성이 클 때 여러분들 단기 매매도 잘 되시고요. 스윙을 하시는 분들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많이 벌 수 있다고요. 지금이라니까요.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12월 달까지 12월 말까지 주식이 안 될 거래요. 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기분 좋았어요. 왜요? 우리 회원들 돈 많이 벌 수 있겠다. 개인들이 안 된다고 하니 정말 잘 되겠구나. 제가 개인들 조롱하는 것 같죠? 천만에요.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개인들하고 개인들의 생각과 주식시장은 항상 거꾸로 가니까. 힘내세요. 아니 힘내는 게 아니라 지금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종목들 아직도 넘쳐요. 넘친다고요. 상한가 딱 한두 개 나오고 더 이상 못 가죠? 왜요? 그 다음 종목들이 또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다 팔았어요. 네. 그리고 오늘도 에스코넥이나 이런 종목도 상한가 들어왔잖아요. 회원들이 이거 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에스코넥, TS 인베스트먼트도 마찬가지고 기존 회원들이 이거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또 신규 회원들이 또 TS 인베스트먼트나 에스코넥 갖고 들어오신 분들 제가 그랬어요. 그냥 가지고 계셔라. 아 저기 다른 방에서 비싸게 샀는데 괜찮다. 내가 리딩해 주겠다. 갖고 계셔라. 그래서 이거 갖고 들어온 분들은 제가 다 홀딩 시켰어요. 신규 회원들은 내가 이거 다 홀딩 시켜버렸어요. 얼마나 보기 좋아. 예쁘죠, 그죠? 네. 자,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주식을 사서, 그죠? 뭐 일주일이고 보름이고 간에 뭐 길면 한 달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30%짜리, 50%짜리 수익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이 이 얘기로 끝낼게요. 저기 희망을 가지시라고. 1억 갖고 하시다가 뭐 단기 매매 하시거나 아니면 물려가지고 5천만 원 되신 분들 꽤 많으시죠? 반토막 나신 분들, 그죠? 이분들 5천만 원을 1억으로 다시 회복하는 아주 쉬운 방법 얘기해 드릴게요. 대부분은 빨리 원금을 찾아야 되니까 단기 매매를 많이 해서 수익을 빨리 내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게 시도를 많이 하시고요. 근데 자, 제 얘기를 천천히 들으세요. 1억 갖고 하시다가 5천만 원 남으신 분이 마음이 편안하시겠어요? 아니면 불안정하시겠어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겠죠? 그리고 이분이 죄송하지만 실력이 부족하셔서 당연히 이렇게 손해가 많이 나셨겠죠. 자, 실력이 부족하시고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매매를 많이 하면 성공 확률이 높아질까요? 확 떨어질까요? 성공 확률이 더 떨어지겠죠? 근데 매매를 많이 하자고요? 되겠어요? 지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응? 지는 싸움을. 5천만 원이 3천만 원 돼요. 그때는 끝난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네. 또 이런 분들은 또 몰빵한다고요.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그러면 더 힘들겠죠. 5천만 원 갖고 1억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 종목을 몰빵하지 말고 뭐 최소한 5개 정도 해보세요. 좀 더 하셨으면 더 좋고. 네? 5개 이상. 네. 예를 들어서 한 종목을 만약 예를 들어서 1억을 샀어요. 그래서 수익 한 30% 냈어요. 50% 냈다 진짜. 50% 냈어요. 얼마예요? 5개 종목 샀는데 다 30에서 50%씩 수익 냈어요. 그러면 5천만 원이 한 40% 평균 40% 수익 냈으면 7천만 원 됐겠죠? 그쵸? 네. 맞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30에서 50%짜리 수익을 한 번 더 내면 1억 되잖아요. 매매 2번만 하면 되는데 30에서 50%짜리 수익 2번만 내면 되는데 분산 투자해서 그럼 5천만 원 1억 되거든요. 이제 이거를 몰라가지고 맨날 그냥 급등주 따라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비중 조절을 뭐 이쪽은 비중을 많이 실었다가 적게 실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게 떨어지면 물타기 한다고 바꾸고 이런 거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자꾸 이렇게 매매하시면 정신병 걸립니다. 그냥 제가 제시하는 방법 이걸로 해보세요. 그냥 30에서 50%짜리 스윙은요 보통 최소한 저희 방은 그래요. 30에서 50%짜리 수익은 내드려요. 보유기간 어떤 경우에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평균 보름 잡으시면 돼요. 시장이 좋으면 보름 이전에 끝나고 시장이 조금 불안정하거나 약간 좀 지루하면 보름 좀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 보름 잡으면 돼요. 수익은 30에서 50%. 맞잖아요. 5천만 원 갖고 2번만 매매하면 1억 되겠네요. 뭐가 어렵습니까? 실제로 9월달에 8월달 9월달에 기존 회원들은 한 달에 1억 갖고 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씩 벌었습니다. 매매일지 사이트에 올려져 있잖아요. 그때 9월 초에 우리 회원 10명 넘게 매매일지 올려주셨죠? 보시라니까요. 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개별주 테마주들이 이런 것들이 지금 널렸어요. 저희 방에 매집 많이 해놨어요. 그리고 매일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방송 열어서 정회원들한테 쭉 설명드리고 있고요. 편안하게 수익 낸다니까요. 오늘처럼 지수가 급락을 해도 수익률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수 자체를 겁내지 않기 때문에 저희 방은 뭐 이렇게 불편하거나 분할 매수한다고 뭐 분닫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굉장히 편안하게 가고 있습니다. 네. 편안하게 돈을 버셔야 여러분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건강하게, 정신이 건강하게, 그죠? 네, 주식으로 돈을 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은 더 많은데 내일 또 하죠 뭐. 내일 금요일이죠. 원래 금요일날 밤에는 전문가들이 방송 안 해요. 근데 저는 하잖아요. 내일 저녁 9시에 또 볼까요? 네. 요즘에 제가 저녁에 거의 안 쉬고 계속 방송하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한테 회원 가입하는 얘기 지금 별로 안 하잖아요. 그쵸? 네. 우리 방에 종목 수익난 것도 있어도 그렇게 자랑 안 하잖아요. 저녁에 근데 방송은 매일 하죠. 왜요? 나쁜 아저씨들 그쪽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지키세요. 실버키님이 좀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우리 회원이신데 매집의 결과가 매일 수익입니다. 믿고 들어오세요. 네. 회원이 직접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네. 매집하세요. 매집하시면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씨도 안 뿌렸는데 어떻게 꽃을 보며 어떻게 열매를 볼 수 있겠습니까? 씨부터 뿌리세요. 씨. 그 씨가 뭐예요? 매집이에요. 세력처럼 매집하시고 조금만 잔머리 쓰지 마시고 잔포도 사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무조건 들고 하러 가면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와 스윙을 적당히 섞어서 하시면 돼요. 맞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단기와 스윙을 적당히 섞어서 하시면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 더더욱 좋아요. 내일은 그 얘기 해드릴게요. 단기와 스윙을 적절히 섞어서 하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 저만의 노하우를 좀 얘기를 해드리죠. 내일 저녁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제 방송 처음 들으신 분들은 여기 녹화 방송이 기존의 거 녹화 방송이 쭉 남겨져 있으니까 보세요. 저는 유료 회원 방송이건 뭐 무료 회원들 들으시라고 이제 남기는 방송이건 녹화 방송을 다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뭐 사이트에서 뭐 특별하게 문제가 있지 않는 한은 사이트에서 오류가 나지 않는 한은 제가 지우질 않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 전 것도 있습니다. 심심하시면 한번 쭉 돌려보세요. 네,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여러분들 아무튼 내일 금요일인데 한 주 마감 잘 하시고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서로 힘내시자고 박수 한번 쳐주시고 끝내시죠. 네, 저한테 박수 치지 말고 우리 서로 힘내시자고 박수 한번 치고 오늘은 끝내죠. 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